안녕하세요. 다산의 두 강사 오은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로 이론 6단원 회로막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회로에서 저항 15옴에 흐르는 전류 I를 묻고 있는데요. 교재에서는 이 문제를 중첩의 정리로 풀고 있지만 저는 중첩의 정리 그리고 KCL로 푸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중첩의 정리로 접근을 해보면요. 우리가 중첩의 정리에서 중요한 것은 전화번과 전류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화번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각각의 이곳에 흐르는 전류 I1과 I2를 더해주시면 이 전류 I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중첩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전화번 15V를 단락시켰을 때 등가 회로를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단락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쭉 연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0V가 되는 것이고 똑같이 그려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는 단락된 부분 그리고 여기는 5옴이 있었죠. 그리고 이 부분에는 위쪽 방향으로 전류원 6A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여기에 15옴이 있었죠. 이때 15옴에 흐르는 전류 I가 되겠는데 우리가 이 경우와 전류원 6A를 개방시켰을 때 전류를 구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전류를 I1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I1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냐면 지금 전류원에서 6A가 이렇게 공급되고 있고 이 점을 통해서 5옴 그리고 15옴으로 분배되어서 흐르고 있습니다. 즉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류 분배 법칙으로 I1을 계산해 주시면 분모에는 저항을 둘 다 더해주시면 되죠. 즉 5 더하기 15로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전류 분배 법칙을 할 때는 우리가 남의 것을 올려야 됩니다. 즉 15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분자에는 5옴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5 그리고 곱하기 전체 전류를 합니다. 그래서 6A 해주시면 이 계산이 20분의 5가 되죠. 곱하기 6을 하시면 이 값이 1.5A가 나오겠습니다. 여기서 끝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I1을 구했듯이 우리가 전류원을 개방시켰을 때 I2도 계산을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류원 6A를 개방시켰을 경우에 회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우리가 이전에 이 단락시켰던 것은 다시 이렇게 지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6A를 개방을 시킬게요. 이 부분이 아예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진 회로를 그대로 그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는 전화번 15V가 있죠. 그리고 여기 위에는 5옴이 있고요. 쭉 이 부분이 아예 개방이 되어서 이렇게 쭉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그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5옴과 직렬로 연결된 15옴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15옴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구별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I2라고 보겠습니다. 이 I2를 계산할 때는 이 전체 이 폐로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전류 이 I와 제가 I'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전체 전류 I'과 I2가 결국에 같기 때문에 이 I2를 계산하는 과정은 전체 전류를 구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즉 우리가 I2를 계산할 때 이 저항은 지금 직렬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5 더하기 15로 해주시면 되고요. 위에 전압은 우리가 전체 전압 15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 0.75A가 나오고 결국에는 우리가 중첩이죠. 이 I1과 I2를 모두 더한 결과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전류 I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류 I는 I1 더하기 I2 해주셔서 우리가 1.5 더하기 0.75로 해주시면요. 이 결과가 2.25A가 나오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이렇게 중첩의 정리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KCL로 풀이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회로를 깨끗하게 하고 우선 KCL 할 때는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전위를 0V로 잡으면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전위 0V로 잡아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전압, 이 부분의 전압을 모르죠? 따라서 편의상 V라고 두고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KCL 같은 경우는 이 임의의 점에서 나가는 전류의 합이 모두 0이다로 풀 수 있죠. 즉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전류의 방향을 다 설정을 해주시고요. 왼쪽으로 나가는 전류를 제가 1번 전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나가는 전류를 여기는 2번, 여기는 3번이라고 할게요. 즉 KCL을 사용할 때는 1번, 2번, 3번을 모두 더했을 때 0이 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지우고 풀이를 진행을 해볼게요.
1번 전류부터 구해주시면 우리가 V에서 15V로 가고 있기 때문에 V 마이너스 15 그리고 저항 5옴으로 나눠주시면 이것이 이 1번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항분의 전압이 되는 거죠. 이때 전류는 우리가 V에서 15V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V-15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1번 더하기 2번 전류는 우리가 V에서 0V로 가고 있죠. 그리고 근데 이것과 다르게 우리가 전류원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전류원의 방향만 반대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6A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전류를 2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류원과 반대 방향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6A를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번 전류 같은 경우는 V에서 0V로 가고 있고 15옴이기 때문에 15분의 V 마이너스 0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이 1번 전류. 그리고 이게 2번 전류. 이게 3번 전류가 되고 1번과 2번 그리고 3번을 다 더했을 때 0이 되는 것이 KCL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해볼 텐데 양변을 15를 곱해 보도록 할게요. 이 양변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도 15. 이 좌변을 전체적으로 15를 곱하고 우변의 0에도 15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분배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 15를 이렇게 다 분배를 해주시면 여기는 3이 되겠죠. 3 그리고 V 마이너스 15 그리고 마이너스 6에 15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90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90 그리고 15 곱했을 때 남는 것은 V 마이너스 제로지만 간단하게 V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0 곱하기 15는 당연히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 부분 3V 마이너스 45 여기는 마이너스 90 플러스 V가 0이 되겠고요. 이때 V를 정리하게 되면 좌변에는 4V 그리고 우변으로 이 상수들을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5와 마이너스 90을 다 우변으로 이항시키게 되면요. 45 플러스 90이 되고요. 이 값은 135가 되겠습니다. 즉 따라서 우리가 몰랐던 이 전압 V는요. 우리가 4분의 135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류 I죠. 전류 I는 문제에서 정의된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전류 I는 V에서 0V로 흐르는 이 15옴의 지금 이 저항을 거치는 전류입니다. 즉 15옴에 흐르는 전류가 I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 I는 15분의 V-제로로 나타낼 수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V라는 친구를 15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곱하기 15분의 1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 간단하게 해주시면 이렇게 약분돼서 9가 남습니다. 즉 4분의 9를 계산기에 입력해 주시면요. 이 값이 2.25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회로에서 15매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즉 여기 15매에 흐르는 전류 I라고 했을 때 이 전류 I를 묻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원이 전류원이 3개, 전압원이 1개인 다수의 전원으로 이루어진 회로인데요. 이러한 복잡한 회로의 경우에는 중첩의 정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우리가 중첩의 정리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우리가 전압원은 단락시키고 가장 중요하죠.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을 시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10A만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2A만 존재하는 경우, 3A만 존재하는 경우와 10V만 존재하는 경우의 이 4가지 케이스를 모두 고려해서 다 더해서 이 전류 I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0A의 전류원만 존재하는 경우를 등가회로를 그려보면요. 우리가 이 나머지 두 친구 전류원은 개방시켜 주시고 10V는 단락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전류의 흐름을 보게 되면 10A를 이렇게 쭉 오게 되다가 이 아래쪽으로 갈 수 있나요? 이 개방된 쪽으로는 우리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로는 흐르지 않고 쭉 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로도 전류가 흐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쭉 오게 되고 이렇게 15물 지나서 마찬가지로 이 위로도 갈 수 없겠죠. 다 개방되어 있는 쪽이기 때문에 여기로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이 전류의 흐름을 보게 되면 10A가 여기서부터 쭉 15물 지나서 이렇게 돌아오는 폐회로를 간단하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를 그려보면 우선 첫 번째 10A만 존재하는 경우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류원 10A를 그려주시고
간단하게 이 15매의 저항만으로 연결된 이러한 폐회로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15매 흐르는 전류 I를 여기 첫 번째니까 I1이라고 하게 된다면 이 10A가 그대로 15매 다 흐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I1이 10A인 것을 바로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I1은 10A이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볼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전류원으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A의 전류원만 존재하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그 전에 이렇게 했던 것들은 다 지웁니다. 다 지우고 우리가 설정했던 이 전류 I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2A를 제외한 이 층의 개방, 그리고 여기도 개방, 여기도 단락시켰다고 했을 때 전류의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쭉 와서 여기로는 갈 수 없겠죠. 다 개방되어 있고 이렇게 쭉 오게 되고 당연히 아래로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범을 통해서 갈 수 있고 여기로도 갈 수 없고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즉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이 2A의 전류원에 의해서 이 시범과 이렇게 간단한 등가 회로, 즉 폐회로를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림을 그려보면 2A 전류원과 시범이 직렬로 연결된 이런 회로를 그려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15매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2라고 한다면 이 2A가 그대로 다 우리가 병렬로 연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길만 존재하죠. 2A가 이렇게 쭉 15매에 다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바로 I2는 2A인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3A의 전류원만 존재하는 경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제 편의상 10A, 2A, 3A라고 이렇게 순서를 정했지만 이 구하는 과정의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네 가지 케이스를 다 고려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3A 전류원만 고려를 해본다면 이 친구 개방, 여기는 단락시켜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전류의 흐름을 봤더니 우리가 여기로도 못 가죠. 여기로도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범으로 가는 전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돌아오겠죠. 여기로는 갈 수 없고 여기로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폐회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그려보면요. 여기서는 3A. 지금 비슷한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지금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5.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15,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3라고 한다면 이 I3는 역시 3A가 되겠죠. 다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I3는 3A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압원 10V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친구들을 다 개방시켜 주시면 되는데 지금 잘 봤더니 다 개방되어 있어요. 쭉 볼게요. 여기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는 개방되어서 못 흐르죠. 저 여기로 갔는데 여기도 개방되어서 못 흐릅니다. 여기 쭉 갔더니 여기도 개방되어서 안 흐르죠. 그래서 여기도 개방되어 있어서 못 흐릅니다. 전류가 여기도 개방되어 있어요. 즉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왔는데 마이너스로 못 돌아오고 있어요. 즉 폐회로가 아니라 개회로입니다. 개방된 회로이기 때문에 이 해당 등가 회로에서는 우리가 전류, 이 15매 흐르는 전류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폐회로에서만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 부분이 확 안 와닿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등가 회로를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보면요. 우리가 10V만 존재할 때 나머지 개방된 부분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것이냐면 전 여기 10V를 그려볼게요. 원래는 이쪽에 우리가 10A가 있었지만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연결이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10V 아래에도 2A의 전류원이 있었죠. 이 친구도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는 꼴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3A 전류원 역시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저항이 있었죠. 15. 이 15매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고 싶었는데 지금 잘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로도 전류가 흐를 수 없고 여기로도 전류가 흐를 수 없고 이렇게 가서 흐르는가 봤더니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기가 뚫려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폐회로가 아닌 곳에서는 전류가 흐를 수 없기 때문에 이 전류를 제가 I4라고 한다면 이 I4는 0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케이스를 모두 다 더해주시면 저 전류 I를 계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전류 I는 최종적으로 I1 더하기 I2 더하기 I3 더하기 I4로 계산할 수 있고요. 이거 계산해 주시면 I는 지금 표시만 해볼게요. 10A 그리고 2A 그리고 3A 그리고 0을 다 더해주시면 이 결과는 15A가 되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회로에서 6옴에 흐르는 전류는 지금 6옴이 여기 있죠. 우선 이 문제는 복잡해 보이실 수 있는데 KCL로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우선 우리가 모르는 이 점의 전압을 V라고 둘게요. 그리고 또 공통인 부분이 자 이렇게 색칠하는 부분이 다 똑같습니다. 이 구간이 다 같은 전압이 걸리게 되는데 K실에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연결된 부분은 우리가 편의상 0V로 즉 접지를 시켜서 0V로 기준을 두고 풀이하시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이렇게 V와 0V를 잡아주신 다음에 이 각각의 이 소자에 흐르는 전류를 통해서 우리가 KCL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이렇게 다 KCL은 우리가 이 점에서 나가는 전류의 합이 0인 걸로 풀 수 있겠죠. 이렇게 나가는 전류 1번, 나가는 전류 2번, 그리고 12옴에 흐르는 전류 3번, 그리고 이 전류원과 반대 방향의 이 친구를 4번 전류, 그리고 이 6옴에 흐르는 전류를 5번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 5번 전류를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선 KCL을 풀어보면 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전류를 다 합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선 1번 전류를 표현을 해보면 8A와 방향이 반대로 잡혀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8A가 1번 전류가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8 더하기 제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1번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전류는 4옴에 흐르는 전류인데 V에서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4분의 V-0로 표현할 수 있어요. V에서 0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류는 2번 전류. 이어서 3번 전류를 보시면 3번 전류는 12옴에 흐르는 전류이고 V에서 0으로 마찬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12분의 V-0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3번 전류. 이어서 4번 전류는요. 전류원 7A와 방향이 반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7을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마이너스 7. 이 마이너스 7 자체가 지금 여기서는 4번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5번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해 주시면요. 6옴 그리고 V에서 0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노란 색깔에 흐르는 전류를 보셔야 돼요. 노란 색깔은 V에서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6분의 V-0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5번.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다 더했죠. 다 더한 것이 0으로 두는 것이 KCL이 되겠습니다. 지금 분모를 봤더니 4, 12, 6이 있기 때문에 양변을 12로 곱해보겠습니다. 즉 좌변에 전체적으로 12를 곱해주시고요. 우변에도 12를 곱할 것인데 어차피 0이기 때문에 0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다 분배를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와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96이 됩니다. 이렇게 분배를 했을 때는 4와 12가 약분이 돼서 3이 남겠죠. 따라서 플러스 3 V-0인데 사실상 V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우리가 3V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V이기 때문에 3V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여기는 12, 12 사라져서 마찬가지로 V만 남겠습니다. 플러스 V. 여기는 12 곱하기 마이너스 7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우리가 8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친구랑 만났을 때는 2가 남겠죠. 따라서 플러스 2V가 되고 우변은 0이 되겠습니다. V끼리 묶어주시면 3V, V, 2V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6V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숫자들은 우변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96 더하기 84가 됩니다. 이 친구 더해주시면요. 우리가 이게 180이 나와요. 180. 그러면 6V가 180이니까 6에 어떤 걸 곱하면 180이 되죠? 우리가 30이 되겠습니다. V는 따라서 30V가 돼요. 이 V라는 것은 우리가 이 모르는 전압을 V라고 두는데 이 부분이 30V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에 궁금한 것은
이 V 30V에서 0V로 갈 때 이 6옴에 흐르는 전류 5번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5번에 흐르는 전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류를 제가 I5라고 이미 편의상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6옴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6분의 그리고 30 마이너스 0이 되어서 6분의 30이죠. 따라서 5A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회로에서 0.5옴 양단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교재는 이 문제를 중첩의 정리로 풀이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인 전원 변환을 이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중첩의 정리를 이용해 볼게요. 자, 편의상 중첩이라고만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0.5옴 양단에 걸린 전압 V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 0.5옴 양단에 흐르는 전류 I를 이렇게 우리끼리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류 I를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중첩의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6A의 전류원만 존재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2A의 전류원은 이렇게 개방시켜 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6A의 전류원만 존재하는 경우 등가 회로를 그려주시면요. 지금 전류가 여기서 아래 그리고 오른쪽으로 분배되어서 흐르게 되고요. 여기서 쭉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는 개방되었기 때문에 흐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오게 되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0.6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6A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파란 색깔로 우리가 폐회로를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 6A 그리고 이 점에서 0.6옴으로 가는 전류도 있겠고 여기는 0.5옴 그리고 직렬로 0.5옴과 직렬로 연결된 0.4옴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의한 이 전류 I는 0.5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리가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전류를 I라고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에 I1이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 I1의 전류를 어떻게 구하냐? 이 친구는요. 이 6A가 여기까지 쭉 왔는데 이 점에서 6A가 분배되죠. 이 분배되는 쪽에 한쪽은 0.6옴, 한쪽은 0.5옴과 0.4옴이 직렬로 연결된 0.9옴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직렬로 합성되는 이유는 이 0.5옴에 흐르는 전류나 0.3옴에 흐르는 전류나 우리가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항도 합해서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이 부분은 0.9옴이 되고 결국에 전류 I1을 계산할 때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저항은 다 더합니다. 0.6 더하기 0.5 더하기 0.4 분의 우리가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궁금하기 때문에 남의 곳, 즉 남의 거에 이 저항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에는 0.6 곱하기 전체 전류 6A를 해주시면요. 이 I1 값이 계산해 주시면 2.4A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I1. 근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이번에는 2A의 전류원만 존재하는 경우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쭉 지우고 우리가 약속했던 이 전류 방향은 다시 작성을 해볼게요. 이때 2A의 전류만 존재했을 때는 이 부분은 개방시켜 주셔야겠죠. 따라서 전류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여기서 이렇게 분배되어서 흐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전류는 개방된 쪽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쭉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류가 그려지기 때문에 이 파란 색깔로 우리가 등가 회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2A의 전류원만 존재할 경우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0.5옴 그리고 이쪽에 0.6옴이 있었죠. 그림을 이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0.6옴 그리고 이렇게 쭉 전류원의 방향은 아래쪽입니다. 이 친구가 2A 그리고 우측에 있는 저항은 0.4옴이 됩니다. 이것도 해석할 때 우리가 이 0.5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설정했어요. 이것을 I2라고 볼게요. 이 I2를 쭉 연결해보면 이 I2는 어디서 온 거죠? 이 점에서 분배된 친구입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2A가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 점에서 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 이 왼쪽으로 가는 친구가 결국에는 I2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가 이쪽으로 가는 친구가 전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파란 색깔 전류는 지금 궁금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I2를 계산하기 위해서 전류 분배 법칙을 바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I2는 우리가 이 2A 전체 전류에서
이 저항 각각으로 분배되고 있어요. 우선 분모에는 각각의 다 저항들을 모두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0.6, 0.5, 0.4를 다 더해볼게요. 분자에는 이쪽에 흐르는 전류와 관계없는 이 남의 저항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0.4를 분자로 올려주시고요. 곱하기 전체 전류 2를 해주시면 I2 값은 0.533A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했던 이 전류 I 값은요.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중첩의 정리에 의해서 전류 I는 I1 더하기 I2가 되고 I1은 2.4, I2는 0.533이 되었습니다. 이거 다 더해주시면요. 전류 I 값이 2.933이 나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이 전류 I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 전류 I는 2.933A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V를 계산할 수 있겠죠.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 즉 우리가 여기에 각 저항을 알고 있고 여기 저항이 흐르는 전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도 역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V는 IR이므로 2.933 곱하기 0.5를 해주시면 대략적으로 이 값이 1.47V가 나오겠습니다. 이것이 교재에 의해서 중첩의 정리로 풀이한 결과가 되겠고요. 이렇게 푸시면 당연히 되죠. 이렇게 푸셔도 되는데 제가 좀 더 간단한 문제를 간단한 해설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원 변환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원 변환하기 좋게 이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전류원과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빨간 색깔로 나타낼 거고 제가 이 친구 역시 전류원과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이 친구를 노란 색깔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네모 색깔을 우리가 전원 변환을 하게 되면 전화번과 저항의 직렬 연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 색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전화번과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상태를 구할 수 있고 이때 V는 여기 흐르는 전류와 저항을 곱한 것이죠. 즉 V는 IR로 보시면 되고 I는 6A 그리고 저항은 0.6이기 때문에 이 V는 3.6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항은 그대로 가져와 주시면 되죠. 0.6ohm이 되고요. 이렇게 빨간 색깔 네모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색깔과 노란 색깔 사이에 0.5ohm이 있죠. 이 부분은 제가 하얀 색깔로 표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노란 색깔을 보시면 역시 전류원과 저항의 병렬 연결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류원의 방향이 위쪽일 때는 이 위쪽에 우리가 플러스 막대, 즉 긴 막대가 옵니다. 근데 여기는 아래로 향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때는 전화번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렇게 반대로 아래쪽이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역시 전화번과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이러한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전압 V도 IR로 계산할 수 있고 이때 전류는 2A 그리고 저항은 0.4이기 때문에 2 곱하기 0.4 따라서 0.8V가 됩니다. 즉 이 V는 0.8V 그리고 이 저항은 그대로 0.4ohm을 가져와 주시면 돼요. 우리 여기서 궁금한 점은 0.5ohm 양단에 걸린 전압입니다. 이 0.5ohm 양단에 걸린 전압 여기가 플러스 V 여기 마이너스 풀마 여기가 V가 되는데 우리가 이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흐르는 전류 I를 알고 있다면 역시 V는 IR을 이용해서 이 파란 색깔 V 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저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이 전류 I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구별하기 위해서 I1이라고 보겠습니다. I1. 이 I1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지금 폐회로가 완성되어 있죠. 폐회로이고 우리가 각각의 저항들이 다 직렬로 연결된 회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체 전류를 구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전류 I1은 우선 저항은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우리가 0.6, 0.5, 0.4를 다 더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분자에서 많이 실수를 하시는데 우리가 마치 이 전화번에서 이 3.6V 자 보기 쉽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0.8V죠.
마치 전류가 3.6에서 우리가 0.8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 두 사이를 빼야 될 것 같지만 사실상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자에서 일단 더하는 것을 작성하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화번을 쭉 옮겨보겠습니다. 이 친구를 옮겨보게 되면 여기가 길고 짧죠. 길고 짧고 길고 짧고 우리가 이렇게 90도를 회전한다고 봐주세요. 그럼 여기가 왼쪽이 길고 쭉 왼쪽이 길습니다. 이동하게 되면 여기 아래쪽이 짧고 이렇게 되겠죠. 즉 보시면 지금 이 0.8V는 이 3.6V와 이 전화번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도 되고 제가 예를 들면 다른 색깔로 예를 들게요. 제가 이 점의 전위를 0V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0V보다 0.8만큼 높은 지점의 전위가 이 부분이 있겠죠. 그럼 여기가 0.8V가 되겠습니다. 쭉 0.8V가 되고 여기가 0.8V가 됩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도 이 0.8V보다 3.6만큼 높은 점의 전위가 이 점입니다. 그쵸? 그럼 0.8 더하기 3.6을 해주시면 이 점이 4.4V가 되죠. 즉 우리가 전류 I1이라는 것은 4.4V에서 이 0V까지 흐르는 이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4 마이너스 0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 전화번의 이 방향이 같기 때문에 3.6 더하기 0.6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0.6이 아니라 0.8이죠. 전화번끼리 더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요. 이 전류 값이 이 부분은 1.1 우리가 1.5죠. 1.5분의 4.4가 됩니다. 즉 15분의 44가 되고 이걸 통해서 전압 V를 계산해 주시면요. I1이 15분의 44가 되기 때문에 곱하기 저항은 0.5, 즉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 대략적으로 이 값이 1.47V가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은 길게 했지만 우리 아까 중첩의 정리를 통해서 푸셔도 되고요. 이렇게 각각 왼쪽과 오른쪽을 전원 변화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전체 전류를 구하고 V는 IR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태분항 정리를 써서 그림 A의 회로를 그림 B와 같은 등가 회로로 만들고자 한다. E와 R을 구하면 여기서 E는 태분항 전압, R은 태분항 등가 저항을 의미하겠습니다. 우선 전압부터 계산을 해보면요. 태분항 등가 전압은 개방단자 A, B 사이에 걸린 전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표시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우리가 A, B 단자는 개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0.85면은 전류가 흐를 수 없습니다. 전류가 없다는 것은 V는 IR에서 I가 0이기 때문에 전압 역시 없다는 것이죠. 즉 0.85에 걸리는 전압 강화가 0이기 때문에 이 A, B 사이에 걸린 전압 E가 그대로 3옴에 걸린 전압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E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3옴 양단에 걸린 전압을 계산하시면 되겠고 이 공식을 작성해 보면 결국에 2옴과 3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3옴에 걸린 전압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항을 다 더해 주신 다음에 3옴이니까 자기께 올라가죠. 여기 곱하기 전체 전압 5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5분의 3 곱하기 5가 되고 5와 5가 약분이 되기 때문에 태분한 전압은 3V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저항을 계산해 볼 텐데요. 저항은 이 AB에서 이 내부를 바라본 합성 저항입니다. 이때 전압원은 단락시켜 주셔야 되죠. 그래서 5V를 단락시켜 주시고요. 이때 해석을 하실 때 지금 2옴과 3옴을 우리가 직렬 연결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A에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A에서 별표를 칠게요. A에서 쭉 0.8옴이 있죠. 근데 이 점에서 2옴과 3옴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쭉 다시 와서 여기서 다시 만나서 B로 가고 있어요. 이 말은 2옴과 3옴이 병렬 연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면 해당 회로를 단자 여기가 A라고 했을 때 여기가 0.8옴 그리고 이 점에서 두 개로 나뉘었죠. 위아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렬 연결인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뭐 2옴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3옴이라고 하고 다시 만나서 단자 B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 B 사이에 우리가 합성저항 R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2옴과 3옴을 병렬로 연결한 것을 계산을 하고 마지막에 0.8옴과 직렬이기 때문에 더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R은 우리가 두 개의 저항은 합분의 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3 그리고 0.8은 직렬이기 때문에 더해 주시면 돼요. 계산해 주시면 여기가 5분의 6이죠.
5분의 6 더하기 0.8이므로 이거 계산해 주시면 2옴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의 정답은 우리가 3V 2옴인 3,2라고 나와 있는 보기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AB 단자의 전압이 50, AB 단자에서 본 능동회로망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 8옴일 때 AB단자의 임피던스 2-J 2옴을 접속하면 이 임피던스에 흐르는 전류는, 문제를 잘 보시면요. 태분항 정리를 이용한 문제입니다. AB단자의 전압이라는 것은 이 개방된 AB단자 사이의 전압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주어진 값 자체가 태분한 전압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문제를 태분항 등가 회로로 이쁘게 표현을 해보면 이 VTH 값이 50 그리고 0도로 주어진 것이고, 이때 이 AB단자에서 본 이 임피던스 6 플러스 J 8옴이라는 것 자체가 태분항 등가 임피던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가 GTH라고 작성하셔도 되고 문제에서 주어진 G라고도 작성하셔도 됩니다. 여기가 6 플러스 J 8옴이 되겠습니다. 이게 태분항 등가 회로인데 우리가 이 2-J 2옴을 떼어냈다가 우리가 이렇게 등가화를 시켰으니까 다시 붙여도 되겠죠. 다시 붙였을 때 뭐 여기를 A단자, 여기를 B단자라고 하면 다시 붙이는 경우입니다. 여기가 G'입니다. 문제에 주어진 값은 2-J 2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G'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잘 보시면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폐회로 내에 흐르는 전체 전류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는 우리가 둘이 직렬 연결이죠.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6 플러스 J8 그리고 더하기 2-J2를 해주시고요. 전압은 50 그리고 각도는 0도라고 주어졌는데 사실상 이렇게 0도라고 주어졌을 때 극형식에서 이 0도라고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바로 계산기에 복잡하게 이 극형식을 다 입력하지 마시고 이 실효값 50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페이지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요. 우리가 50 0도를 이러한 극형식을 쭉 풀어서 쓰게 되면 50 그리고 코사인 0도 플러스 J 사인 0도와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 참고만 해주세요. 이때 사인 0도가 0이기 때문에 이 부분 다 날아가고요. 코사인 0도는 1이죠. 따라서 결국에 이렇게 0도라고 주어진 꼴은 이게 1만 남기 때문에 결국에 50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극형식을 계산기에 다 입력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렇게 50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전류 계산해 주시면요. 이 전체 전류 I는 지금 4-J3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나 이 임피던스에 흐르는 전류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4-J3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회로에서 25매 저항이 소비하는 전력은 몇 와트인가? 이 문제는 고난도 유형으로 질문이 많은 문제인 만큼 제가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교재와 같이 태분한 정리와 전원 변환을 이용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K실, 마지막 세 번째는 중첩의 정리를 사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풀이를 시작하기 앞서 많이 질문하시는 포인트를 짚고 넘어간다면 이 부분을 주목해주세요. 이 두 단자 사이에 지금 27V가 걸려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뿔마인지 맞뿔인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맞는데 이 보기 내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위에를 플러스 아래를 마이너스로 두셔야만 이 보기 내에서 정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번은 이렇게 뿔마로 정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로를 잘 보시면요. 여기 전류원과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원 변환을 통해서 전압원과 저항이 직렬 연결된 상태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옆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작성을 해볼게요. 우선 27은 위에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뿔마 27V로 두는 것이고 여기는 1옴 그리고 여기는 25옴 여기 사이에는 4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변환을 할 거니까 잠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두시고 이 노란 색깔 부분을 이제 전압원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전압은 V는 IR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류는 6A 그리고 저항은 5옴이기 때문에 30V의 전압원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 그릴 때
이 긴 막대, 즉 플러스를 어디로 두셔야 되는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전류가 아래로 흐르고 있죠. 즉 우리가 아래쪽이 플러스 막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아래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로 우리가 30V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전류가 아래 방향일 때는 아래쪽이 플러스인 거 주의해 주시면 되고, 이 전압원과 저항, 오음이 그대로 직렬 연결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5옴.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20옴의 저항이 소비하는 전력을 구하려면 우리가 지금 저항 R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류 I만 한다면 I제곱 R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될 것은 이 20옴에 흐르는 전류 I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교재에서는 이 회로를 태분항으로 지금 해석을 했죠. 태분항을 해석하려면 제가 이곳, 그리고 이곳을 개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상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개방시켜서 이 뒤쪽 부분은 잠시 떼어둘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앞쪽 회로를 태분항 등가 회로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태분항 등가 전압을 같이 계산해보면 태분항 등가 전압은 개방단자 A, B 사이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근데 봤더니 4옴 양단에 걸린 전압임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전압이 27V일 때 우리가 1옴, 4옴 중 우리가 4옴에 걸리는 전압이죠. 따라서 전압분배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1 더하기 4분의 우리가 4옴이 올라가고 곱하기 27을 해주시면 이 값이 21.6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분항 등가 저항도 같이 계산을 해보면요. 우리가 A에서 시작해서 두 개로 나뉘죠. 그리고 이때 이 부분은 단락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1옴과 4옴으로 나뉘고 다시 만나서 B로 갑니다. 이 말은 1옴과 4옴이 병렬 연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4를 해주시면 되고 이 값은 0.8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그림으로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가 A에서 두 개로 나뉩니다. 한쪽은 1옴, 한쪽은 4옴으로 이렇게 병렬 연결되었다가 다시 만나서 단자 B로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A, B 사이 합성 저항을 계산할 때는 1옴과 4옴의 병렬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 앞쪽을 지금 등가를 할 수 있어요. 이제 태분항 등가 회로로 나타내보게 되면 지금 21.6은 위쪽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1.6 잡아주시고 태분항 등가 저항은 0.8옴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단자가 A고 여기 단자가 B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떼어냈던 친구를 이제 그대로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을 해보면 여기는 25옴 그리고 여기는 5옴 여기는 아래가 플러스인 30V 이렇게 쭉 연결시켜 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25옴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런데 잘 봤더니 지금 저항들이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폐회로에서 이 25옴에 흐르는 전류 I는 결국에는 이 폐회로의 전체 전류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전류를 계산할 때는 I는 저항은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0.8 더하기 20 더하기 5분의 이 전압이 문제인데요. 지금 전압원의 방향을 주목해 주시면요. 이 30, 아래가 플러스죠. 여기서 이렇게 쭉 꺾으면 왼쪽이 플러스가 됩니다. 맞나요? 30V가 쭉 와서 여기서 꺾어도 우리가 위쪽이 플러스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지금 잘 보시면요. 21.6V와 우리가 전압원의 이 30V가 방향이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해주시면 돼요. 빼는 것이 아니라 더한다. 여기는 21.6 더하기 30을 해주시면요. 이 계산 결과값이 2A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다 했습니다. 우리가 25옴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했기 때문에 이 25옴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I제곱 R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I는 2제곱 곱하기 지금 저항이 20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 주시면 80W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태분항 정리와 전원 변환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는 KCL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7V는 위를 플러스로 두고 시작할게요. 우선 KCL로 풀기 앞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25옴에 흐르는 전류 I라는 것을 꼭 목적을 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KCL로 풀려면 이 아래쪽, 이 마디를 우리가 0전위로 기준을 잡을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접지해서 여기를 0V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전압을 살펴봤더니 지금 이 부분 전압 모릅니다. 그쵸? 자, 여기를 편의상 VA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점의 전압을 제가 VB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VA에서도 KCL을 적용하고 VB에서도 KCL을 적용해 볼 텐데요. KCL은 우리가 임의의 점에서 나가는 전류합이 모두 0이다로 풀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A에서는 이렇게 왼쪽으로 나가는 전류와 아래쪽으로 나가는 전류와 오른쪽으로 나가는 전류가 있겠습니다. 차례대로 1번, 2번, 3번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1번, 2번, 3번을 다 더해서 0으로 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식을 작성해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0인 식을 한번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요. VA에서 27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0V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즉 27만큼 올라간 거죠. 전위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이 점의 전위는 우리가 27V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점. 그래서 우리가 VA에서 27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VA에서 빼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항은 1옴, 1옴분의 VA 마이너스 27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 전류는 4옴에 흐르는 전류인데 VA에서 0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4분의 VA 마이너스 0 마지막으로 3번 전류 봤더니 VA에서 VB로 가고 20옴입니다. 그러면 20옴분의 VA 마이너스 VB는 0이다로 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식을 간단하게 하려면 양변에 20을 곱해주시면 이 분모를 다 없앨 수 있겠네요. 여기에도 20. 자변에 다 곱해서 해주시고 우변에도 20을 곱합니다. 이때 이 자변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다 더하기이기 때문에 분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도 곱하고 이렇게도 곱하고 이렇게도 다 곱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곱해보면 이 친구는 분모가 1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20이랑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VA 마이너스 27이 되고 이 친구랑 곱하게 되면 5가 됩니다. 20이랑 4분의 1이니까 5 그리고 여기는 0이니까 바로 5VA라고 구할 수 있어요. 여기는 20, 20 약분해서 플러스 VA 마이너스 VB가 되고요. 그리고 우변은 0이 되겠죠. 이때 이 VA와 VB로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도 풀어서 쓰게 되면 20VA 여기는 마이너스 540 플러스 5VA 플러스 VA 마이너스 VB는 0 VA부터 정리해볼까요? VA는 20 5,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6 다 더하게 되면 26VA가 되고 마이너스 VB 이 친구는 우리가 이쁘게 오른쪽으로 이항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40이 됩니다. 이 첫 번째 식 기억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VB에서 한번 KCL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가는 전류의 합이 0이다로 둡니다. 그래서 여기선 VB에서 나가는 거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4번 전류가 있고요. 여기서 아래로 나가는 전류인 5번 그리고 오른쪽으로 나가는 전류인 6번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4번, 5번, 6번을 다 더하면 0이 나오는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4번 더하기 5번 더하기 6번은 0이다. 4번부터 볼까요? 4번은 VB에서 VA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VB 마이너스 VA 그리고 저항은 20옴이 되고 5번 보시면 VB에서 0V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5분의 VB 마이너스 0이라고 둘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6은요. 나가는 전류를 봤더니 이 전류원의 방향과 똑같습니다. 일치하기 때문에 바로 6A를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6은 0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분모를 없애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양변에 20을 곱할게요. 우변에도 20을 곱합니다. 이 20을 역시 다 분배를 시켜주셔야 돼요. 첫 번째부터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는 20, 20 약분이 돼서 VB 마이너스 VA만 남고요. 여기는 4가 남겠죠. 그럼 플러스 4VB 여기는 플러스 120이 됩니다. 우변은 0. 역시 VA로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VA만 있고요. VB는 플러스 5VB입니다. 그리고 상수는 제가 깔끔하게 우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0. 이렇게 우리가 KCL로 두 가지의 모르는 전압이 있어서 이렇게 각각 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게 두 개이고 식이 두 개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식을 정리하는 게 있어서 많이 어렵기 때문에 계산기 사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가 계산기 카시오 FS 570ES 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EQM 모드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드 눌러주시고 5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번을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계산값을 제가 작성을 드리면요. 이 계산기를 이용했을 때 VA는 우리가 20V, VB는 마이너스 20V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다 한 겁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전류죠. 사실상 이 전류의 방향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3번 전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전류는 I는 우리가 저항은 20. 3번은 VA에서 VB로 가는 거죠. 그럼 VA에서 VB를 빼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20에서 마이너스 20을 빼주시면 돼요. 정리해보면 20 마이너스 20. 괜찮으시죠? 그럼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전류 I는 20분의 40. 즉 전류가 2A가 역시 이 첫 번째 방법으로 했을 때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류가 2A이고 우리가 소비 전력은 I제곱R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2의 제곱 곱하기 20오hm 해주시면 역시 동일한 결과인 80W가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첩의 정리를 이용해서 풀이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정리해 주시고 중첩의 정리에서 중요한 것은 전압원은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개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이 회로를 나타내보면 여기는 위에가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우리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전압원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6A 전류원을 개방시켜 볼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개방시킨 회로에서 우리가 결국에 궁금한 것은 25매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류를 이렇게 I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때는 I1이라고 표현하고 한번 등가회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 플러스 마이너스 27V 이 친구는 6A를 개방시킨 경우입니다. 여기를 1옴 그리고 쭉 와서 20옴 그리고 이 개방된 쪽은 우리가 이제 무시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5옴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옴과 20옴 사이에는 우리가 4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해야 되냐? 25매 흐르는 전류, 이 I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는 I1이라고 두고 풀이를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이 I1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지금 회로에서 이 저항,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하고 전체 전압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회로에서 흐르는 전체 전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체 전류를 표현을 해보면 27V에서 이렇게 쭉 나오겠죠. 이 전체 전류를 IT, 토탈에 T를 따서 IT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전체 전류가 이 점을 기준으로 I1으로도 나뉘고 우리가 이 4옴에 흐르는 전류로도 나뉘게 됩니다. 즉, 이 전체 전류가 이 점을 기준으로 분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I1을 계산을 하려면 전체 전류를 계산하고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I1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전체 전류를 계산하려면 우리가 27V는 알고 있지만 이 회로 내에서 전체 합성 저항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나타내보면 20옴과 5옴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가 1옴 그리고 여기는 4옴 그리고 여기는 25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4옴과 25옴은 우리가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R, 전체 합성 저항 R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4옴과 25옴을 병렬 연결해 주시고요. 그러면 합분의 곱이죠. 마지막으로 이 병렬한 것과 1옴이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계산 과정은 자, 계산기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한꺼번에 바로 전체 전류를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IT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전류, 전체 합성 저항 R분의, 즉 여기 4 플러스 25 분의 4 곱하기 25 플러스 1분의 이 저항분의 전압이죠. 그래서 여기가 27이 되고요. 여기까지가 전체 전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I1을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죠?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I1은 이러한 전체 전류에서 전류 분배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저항들은요, 우리가 4옴과 25옴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 25옴에 흐르는 전류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옴과 25옴 중에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면 남의 게 분자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한번 더 해보면 4 더하기 25분의 4라고 표현하면 바로 I1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계산 결과는요, 0.84A가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전류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전압원을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다시 그대로 둡니다. 이 상태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를 단락시키는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이것도 등가회를 한번 그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 결과는 제가 이렇게 지워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필기 잘 해주시고 0.84A를 여기다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27V를 단락시켰을 때다. 등가회로를 그려주시면 단락된 부분은 이렇게 쭉 그려주시면 되고, 여기는 1옴, 그리고 여기는 4옴, 역시 여기는 25옴, 그리고 여기는 5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류원 6A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질 때는 어떠한 것을 구해야 되는지 꼭 기억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옴에 흐르는 전류예요. 이 전류를 우리가 I2라고 두고 이 I2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보이죠? 지금 1옴과 4옴이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1과 4는 병렬 연결 시 R'이라고 했을 때 합분의 곱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는데요. 이 계산 결과가 5분의 4이고, 즉 0.8로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합쳐보면 여기가 이제 4옴이 아니라 이렇게 0.8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결국에 이 I2는 어떻게 흐르는 전류냐면 이렇게 쭉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0.8옴과 25옴이 지금 직렬로 연결된 형태이기 때문에 같은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2는 이렇게 쭉 같이 흐르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디서 왔는지 봤더니 이 전체 전류 6A가 쭉 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점에서 빨간 색깔로 나뉘고 또 이렇게 5옴으로 나뉘는 전류가 있겠죠. 이것도 역시 이 6A 전체 전류를 이용해서 전류 분배 법칙을 적용시켜 주시면 바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 I2는 우선 저항들을 다 분모에는 다 더해주세요. 그러면 20 더하기 0.8 더하기 5분의 남의 게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5, 그리고 전체 전류 6을 해주시면요, 이 결과가 1.16A가 나옵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이게 I1이었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I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I1과 I2를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I는 I1 더하기 I2가 되고, 이 결과는 0.84 더하기 1.16이 되므로 이 계산 결과가 2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A 나온 거 똑같죠? 그럼 역시 우리가 저항 25옴에서 소비하는 전력 I제곱 R로 계산해 주시면요, 우리가 2의 제곱 곱하기 20으로 80W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골라주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회로의 단자 A와 B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 VAB는 몇 볼트인가? 지금 회로를 보시면 전압원과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형태가 병렬로 연결된 대표적인 밀만의 법칙을 사용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밀만의 법칙 유도 과정은 생략하고 밀만의 법칙 공식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는데요. 제가 기억하기 쉽게 꿀팁을 알려드리면 V는
IG에서 시작을 합니다. V는 IG 여기서 시작을 하고 우리가 임피던스 자체는 어드미턴스와 역수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G는 Y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식을 그대로 G 자리에 Y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요. 우리가 IG는 Y분의 I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어드미턴스를 다시 임피던스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Y는 G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G분의 1 분의 전류 I는 여기가 지금 저항의 회로죠. 그래서 R분의 2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IG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와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점은 우리가 마지막에 이러한 꼴들을 다 더하라는 의미에서 합의 기호인 시그마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즉, 이 시그마로 표현된 이 식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여기는 G1분의 1 분의 1 더하기 G2분의 1 분의 여기는 R1분의 2원 더하기 R2분의 2,2를 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더하기 기호를 생략한 게 이 시그마가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여기서 해석하게 되면 이 3옴이 R1, 6옴이 R2, 그리고 9가 E1, 12V가 E2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임피던스는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저항만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G1이 R1이 되는 겁니다. 역시 G2가 R2가 되는 거예요. 대입을 하게 되면 V는 바로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는 R1이죠. 그래서 우리가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분의 3분의 9 더하기 6분의 12로 나타내 주시면 바로 10V가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전에서 이 밀만의 법칙 공식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풀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KCL로 한번 풀어볼 텐데 KCL로 풀기 위해서 이 점의 전위를 기준전위 0V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전압을 표시해야 되죠. 우리가 모르는 전압은 이 점의 전압이에요. 자, 여기를 V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9V라는 것은 0을 기준으로 9만큼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의 전위는 0보다 9만큼 높은 9V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이 점의 전위 역시 0보다 12만큼 높아요. 그래서 여기가 12V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위쪽이 높은 의미로 플러스가 되어 있죠. 만약에 반대로 뭐 아래가 이렇게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0V였을 때 0V보다 이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근데 여기는 다 이쁘게 위에가 플러스라고 줘줬기 때문에 0보다 12를 더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KCL 적용해 볼게요. 이 점에서 나가는 전류의 합이 모두 0이다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V에서 나가는 전류 하나,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전류 둘, 여기서 하나 더 이렇게 나가는 전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A, B가 지금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된 쪽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CL을 적용할 때는 여기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1번과 2번만 고려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을 다 더해서 0이 되는 것을 한번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V에서 9로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V-9 저항은 3옴입니다. 이렇게 1번 전류, 그리고 2번 전류는 V에서 12로 가고 있기 때문에 V-12 저항은 6옴이죠. 이게 0이 되고요. 우리가 이 분모를 없애주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양변을 6으로 곱해보겠습니다. 여기를 6, 여기도 6. 그러면 이렇게 분배를 했을 때 3가 6이기 때문에 2가 남겠죠. 그래서 2 곱하기 V-9. 여기는 6, 6 사라짐으로 V-12가 되고요. 이게 0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 번 더 이렇게 분배를 해볼게요. 그러면 2V -18 플러스 V -12는 0이 되고 2V 더하기 V는 3V입니다. -18, -12는 -30이죠. 우리가 -30은 0인데 우리가 -30을 이항하고 싶어요. 우측으로 이항하게 되면 플러스 30이 되겠습니다. 즉 3V는 30이 되고 따라서 V는 10V인 것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10이라는 것은 잘 보시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VAB죠. VAB는 이 0V를 기준으로 이만큼 VAB만큼 걸려 있는데 지금 여기 전압이 10V라고 우리가 방금 구한 겁니다. 즉 이 0V와 10V 간에 걸린 전압이 VAB이기 때문에 우리가 VAB도 역시 10V임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불평형 Y결선의 부하회로에 평형 3상 전압을 가할 경우 중성점의 전위는 단 G1, G2, G3는 각상의 임피던스이고 Y1, Y2, Y3는 각상의 임피던스에 대한 어드미턴스이다. 지금 보여지는 회로 자체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실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점을 N'을 분홍색, 그리고 N을 노란 색깔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N'을 그려보면 이렇게 쭉 나타내보고 N 자체를 자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G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N'에서 G1과 만나서 쭉 가고 2원과 만나서 N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표현해보면 N'에서 이렇게 G1 쭉 와서 2원과 만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시 N으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는 G2 N'에서 G2 그리고 E2랑 만나서 N으로 갑니다. 이것도 그대로 그려주시면 N'에서 G2 여기가 E2 마지막은 N'에서 G3 쭉 와서 E3가 돼서 N으로 갑니다. 괜찮으시죠? 여기서 G3 역시 이 부분은 E3가 됩니다. 이 왼쪽의 회로를 이렇게 등가화했더니 익숙한 회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시면 전화번과 지원이 직렬로 연결된 형태가 쭉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밀만의 법칙을 사용해야 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만의 법칙 공식을 쉽게 나타내보면 V는 IG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때 IG에서 G는 우리가 어드미턴스와 역수관계이죠. 따라서 바로 Y분의 I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이 Y는 다시 임피던스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분의 1 그리고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하나를 예시로 들어보면 여기가 G1분의 2원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전류 I는 G분의 2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친구들의 꼴을 다 더해 주셔야 돼요. 즉 G1분의 1, 예를 들면 G1분의 1, G2분의 1, G3분의 1을 다 더하라는 의미의 합의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G분의 2라는 것은 G1분의 2원을 이러한 형태를 더하라는 거예요. G1분의 2원과 G2분의 2, G3분의 E3를 다 더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식으로 풀어서 쓰게 되면 V는 여기는 G1분의 1 더하기 G2분의 1 더하기 G3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고요. 분자는 G1분의 2원 더하기 G2분의 2원 E2가 되죠. 다음은 G3분의 E3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기에 아직 정답이 안 나와 있죠. 이거 어떻게 표현해주면 되냐면 이 부분은 Y1 이 부분도 Y2 이 부분은 Y3가 되기 때문에 분모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분모를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로 나타낼 수 있고요. 우리가 분자 같은 경우도 아직 똑같은 정답의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G1분의 1을 역시 Y1으로 둡니다. 그러면 Y1 곱하기 2원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Y1 곱하기 2원 더하기 역시 G2분의 1을 Y2로 바꿔줄 거고요. G3분의 1을 Y3로 바꿔줄 겁니다. 이거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면 여기는 Y2, E2 더하기 Y3, E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태분항의 정리와 쌍대의 관계가 있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우리가 태분항은 노튼과 관계가 있죠. 이거 외에도 이 나머지 친구들도 다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풀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